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관건은 추경 얼마나 더 증액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문제가 되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11조 조금 넘는 추경보다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까지는 접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보도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도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정부는 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실제로 당에서 이미 정해진 11조 7천억보다는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까지 합의한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앞으로 얘기리 과정에서 당에서 이야기한 것 또 상임위에서 제기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그러면 일단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나 청와대도 동의는 한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증액의 범위가 워낙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액수가 많아서.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로 증액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에서는? 이제 일단 대상이 중요한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또는 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서는 한 2조 8천억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7천 편성한 거에다 플러스 2조 8천억. 물론 이거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네네. 상임위 여야가 같이 의결한 거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항목에 대해서 당에서도 지금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아직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고 그걸 이제 내일부터 소위가 시작되니까요. 그 소위 과정에서 당의 입장 또 야당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등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2조 8천억 정도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태부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어느 예산을 늘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게 이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체감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늘린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 안정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을 할 때 초저금리로 이렇게 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늘려야 되냐.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는 약 2조 8천억 정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저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2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 이 세금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3천억 정도를 들여서 3조 이상의 대출의 여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 4 내지 5조 정도의 대출 재원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를 증액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액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 7천억이라고 해놓고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하면 항목 조정을 한다면 직접 지원을 또 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11조 7천억보다 그것도 이제 써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좀 더 이 11조 7천억보다는 증액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이라는 것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푸는 세출 부분도 있지만 또 각종 세제 지원이나 면제를 해주는 또 세입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간단한 거 후자부터 여쭤보겠는데요.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이번 이제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정부에서 그 대책을 2차에 대해서 2월 28일 날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때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 해서 임대인이 그 임대료를 깎아줄 때는 임대인이 깎아준 돈에 대해서 약 50% 정도를 세금에서 감면을 한다든지 등이 있고 꼭 이제 세금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 대출 보증료 같은 것들을 좀 인하하는 것 등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것은 이번 이제 추경에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종합지르 그리고 또
상임위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관계부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세출로 넘어가서요. 일단 그 이전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그것도 주로 이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발이 많은데요. 재난 기본소득 이번에 해야 된다고 주장 많잖아요. 근데 그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던데 일단 이거는 어려운 겁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집행 가능성 또 한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17일 날 의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더 공론화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대상이나 범위 등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확실히 의원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별이 어렵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세청에 들어가면 소득신고 내역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약간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이하는 모두 그러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준다. 이런 접근법은 왜 검토가 안 되는 걸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이제 재원이고요. 사실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본소득을 하려면 51조 또는 26조 등의 예산이 들고 물론 대상을 좀 확정하고 하니까 한 5조 정도 들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의 공론화가 필요한데 현재 추경에 그걸 담아서 하기에는 너무 시급성에서 맞지 않아서 저도 원칙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면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이번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재난 기본소득 개념은 버리고요. 그냥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그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 직접 지원 이건 당연히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소비 쿠폰이라 해서요. 저소득층에게 직접 주는 거 또 특별 돌봄 쿠폰이라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1조 5천억 정도 1조 500억 한 539억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게 이제 추경에 담아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 꼭 이번 추경에서 담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2월 28일 대책에도 담아 있어서 적어도 저는 이거는 좀 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소비 쿠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수혜 계층에 대해서 이미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서 전달 체계가 정해진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현금이 아닌 쿠폰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된다. 이제 물론 이것의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소비 쿠폰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좀 더 독려한다면 그 소비 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추경에 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소비 쿠폰이 오늘의 상품권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이제 그 추경안에 담겨 있던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그 쿠폰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들조차 처음 들어보는 쿠폰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이거는 뭔가 지금 현장하고 정부의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에는 가입 단체가 거의 뭐 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해야 됩니다만은 실제로 좀 더 많이 활용되고 또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저는 쿠폰 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현금보다도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 어떤 직접 지원 같은 경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지원액이 1,000억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저도 일전에 이제 같은 당의 김부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김부겸 의원도 바로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여기를 더 확 늘릴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대구 경북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사실 쉽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때 그 대상 지역에 대구 경우는 지급하는 비용이라든지 액수라든지 등등을 좀 더 비중 있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어제 그 상임위에서는 지급하는 액수의 몇 프로를 대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등등의 이제 그 제안도 있었고 부대 의견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어도 저희들도 대구 경북 상황이 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얘기를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마스크 대란인데 마스크 구입비 지원 내역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데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의 문제는 바로 국비가 투입이 안 돼서 마스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 능력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사실 그 마스크 구입이나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 마스크를 공급하는 게 약간 전달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식약청에서 저달청으로 소관부처를 일원화하면서 또 1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또 요일별로 한다든지 또 중복금융 확인 시스템을 통한다든지 등등을 하고 있어서 그와 같이 저달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저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회전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 또는 야간이나 주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이런 그 예산이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 예산을 지급한 이후에 제출한 이후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소위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그럼 여야가 혹시 어제 회의에서 그 공감대를 이뤘나요? 추경 언제까지 통과시키기로 했습니까? 어제 이제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2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저렇게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3월 1일 날 3당 원내대표 역시 그 합의 정신을 이어가자라고 해서 저는 충분하게 논의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17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정부를 통해서 추경 그 금액이 그러니까 액수가 올라가도 17일에 통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